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마키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말 파격적인데요.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제한이라는 사상 초유의 규제가 바로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규제인지 아시나요? 네, 지금까지는 LTV, DTI, DSR과 같은 비율로 대출을 제한했지만 이번엔 아예 정액으로 6억 원 이상은 대출이 불가입니다. 강남 30억 집이든 10억 집이든 상관없이 6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은 이 정책을 문재인 정부 25차례 대책과 비교해서 분석하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개요 및 추진 배경인데요.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서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주요 배경이 되었죠. 주요 배경 요인은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후 거래량 급증,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계대출 증가,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중심으로 급증, 그리고 강남, 비강남 아파트 가격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요. 4월 전국 주택 거래량 6.7만 건 중 수도권이 3.6만 건이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5%에서 2.5%, 24년 11월에서 25년 5월까지고요. 그리고 은행 주담대 금리가 4.3%에서 3.98%로 감소되었죠. 5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대책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제한. 정말 이건 파격적인데요. 지금까지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따라 한도가 결정됐는데 이제는 무조건 6억 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 외 대출 완전 차단입니다.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화이고요. 미이행 시 대출 회수됩니다. 다주택자 LTV 0% 및 생활안정자금 제한이고요.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주택 구입 시 LTV 0%,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고요. 갭투자 대출 원천 차단입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고요. 조건부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되고요.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시행일은 2025년 6월 28일. 대부분의 조치가 즉시 시행된다고 합니다. 경과 규정은 시행 전 금융회사 신청 접수 완료권, 시행일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권, 여신심사위원회 통한 일부 예외는 인정해 준다고 하네요. 주요 역량 분석은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실거주 목적의 실거주자는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겠죠. 고가주택 구매 제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강력한 대책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이 2025년 6월 25일 발표한 충격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2003년부터 2025년까지 22년간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3억 원에서 12억 8천으로 무려 4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119% 상승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아시겠죠? 노무현 정부 때는 80% 2.3억 원 상승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21% 1억 원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0.2억 원 1% 상승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0.5%. 더 충격적인 건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입니다.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2003년도에는 16년에서 2025년도에는 32년으로 늘어났어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벌써 14년이나 늘어난 거죠. 이재명 정부 대책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출 6억 원 한도 제한, 그리고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되네요. 다주택자 완전 대출 차단입니다. 규제 우회 방지고요. 정책 자금 대출이 축소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디딤돌 대출도 한도가 2.5억에서 2억 원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도 한도가 축소되겠네요. 네, 집값이 정말 요런 걸로 잡히죠. 전세 대출 보증 한도 비율이 이제 결국 8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90%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시기가 대부분 25년 6월 28일부터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조정은 25년 7월 21일부터 된다니까요. 전세 들어가실 분은 빨리빨리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정부의 총량 관리가 시행됩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서 대폭 축소합니다. 은행,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50% 수준으로 축소되고요. 정책대출 연간 공급계획 25% 감축. 시행 시기는 2025년 하반기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체계는요. 금융회사들이 월별, 분기별 한도를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대출 취급 현황 1일 점검, 여신심사위원회 통한 예외심사 있고요. 그리고 실수요자, 서민 취약계층 등을 배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일반 가계대출 총량 목표 감축은 마이너스 50%이고요. 정책주택대출 공급량 감축은 마이너스 25%. 시행 일정은 하반기 목표가 7월 1일 기준에서 효과 평가는 2025년 12월에 한다고 하네요. 주담대 신용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하고요. 수도권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에는 주택금지 LTV 빵 0%네요.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만 주담대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요.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처분 조건부 주택자 의무사항은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명의 이전 완료 및 증빙 필요합니다. 위반 시에는 기한 상실로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고 하니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고 하네. 너무 무섭네요. 3년간 대출 안 된대요.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거죠. 수도권 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하향 조정됩니다. 대출 금액, 증액, 타행 대환, 그리고 종전 규정은 단순 기한 연장이나 금리 만기 조건 변경, 타행 대환 이렇게 됐었는데요. 진짜 대출 대환 및 만기 연장 시 적용 기준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대출 규제와 비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도 에서 2022년도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죠. LTV, DTI, DSR 등 비율 중심의 규제를 했었고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차등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했고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 폭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정액 한도 규제 6억 원이죠. 전입 의무 확대, 그리고 갭 투자 원천 차단, 실수요, 투기 수요 완전 분리.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 방식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복잡한 비율 계산으로 대출을 제한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있습니다. 강남 지역에는 사실상 별 타격이 없을 거라는 거죠. 강남 아파트가 30억인데 6억 원 대출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은 그냥 사고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구조가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율 중심의 규제, 정액 한도 도입이고요. 투기지역 중심 수도권 전면 확대, 간접규제 실거주 직접 의무 부여, 정책대출 확대, 정책대출이 축소되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규제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보시면 22년간 평당 가격이 4.3배 상승했고요. 문재인 정부 119%, 강남, 비강남 격차가 10배 확대되었고 주택 구입 소요 기간 32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가 억제돼서 갭투자, 다주택자 확실히 줄어들 것 같고요. 급등세가 둔화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서울 집값 상승 속도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제공되겠죠. 중장기적 리스크는 강남이 독주할 것 같습니다. 네. 현금 보유자들만 강남 진입 가능하고요. 지역 간의 격차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선 효과, 규제에 따른 다른 지역의 수요가 이동될 수 있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핀셋 규제가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네요. 한국은행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가계부채 약 1,850조 원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1.7%로 세계 2위이고요. 최근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이 2025년 2월에 0.9조 원, 3월에는 4.2조 원, 4월에는 0.7조 원, 그리고 5월에는 5.3조 원, 6월에는 6조 원.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집값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로 직결되는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전망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규제 지역이 확대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네요.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고요. 보유세 강화 정책이 예상됩니다. 공급 정책 3기 신도시 재검토, 도시 정비 사업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네. 핀셋 규제 효과의 한계는 진짜 네, 고가 주택에는 의미가 없죠. 네, 그리고 이렇게 강남 비강남 양극화 심화가 계속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 여러분들을 위한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 사려는 분들은 전입 의무 준비를 하시고요. 6개월 이내 전입할 수 있는 집만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자본이 확대됩니다. 6억이 넘는 집은 자기 자본 비중을 높여야 하고요. 신용대출을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연소득 초과 신용대출 미리미리 정리하시고요. 투자자들은 현금 보유가 중요하겠습니다. 대출 의존도를 굉장히 낮춰야 되겠죠. 지방 시장에 관심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수도권 대신 지방 투자가 고려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단기 차익보다 장기 임대 수익 중심으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매주 정부가 가계부채를 점검한다고 하고요. 추가 규제 가능성 보입니다. 하반기에 공급 정책 발표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대책은 분명히 파격적이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와 강남 집중 현상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정책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마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